공돈 10강 2차 함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의 50%가 수포자를 만드는 가장 악명 높은 단원이 2차 함수 단원이죠. 근데 이 공돈을 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학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2차 함수가 제일 쉬웠어요. 2차 함수가 수포자를 양산하는 만큼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그만큼 중요하고 이 2차 함수를 중3 과정에서 제대로만 정리해 놓으신다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놀고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서 미분, 적분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미적분을 하는 과정에서도 2차 함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미분, 적분이 쉬워졌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단언하건대 중학교 1학년, 2학년 모든 가정들이 이 2차 함수를 하기 위한 가정이었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공돈을 하게 되면 2차 함수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식 하나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2차 함수의 식 하나가 주어졌을 때 공돈하는 친구들은 어떤 기적을 맛보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떤가요? 너무 많나요? 우와, 저걸 언제 다 해?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아닙니다.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하신다라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이걸 쓰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함께 지금부터 이차함수의 세계를 한번 빠져봅시다. 이차함수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저랑 같이 쭉 제가 설명한 걸 쭉쭉 들으시면 돼요. 쭉쭉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차함수를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차함수의 기본형이에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차함수는 두 개의 식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되는데 얘는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 y는 a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일반형이 뭐예요? 표준형이 뭐예요? 필요 없고요. 뭐만 생각하면 돼? 꼭지점이 있냐 없냐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꼭지점이 있는 식, 알았습니까? 꼭지점이 있는 식, 꼭지점이 없는 식, 이렇게 구별하시기만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모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2차 함수의 모양. 이제 모양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함수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함수는 주어진 식에 따른 그래프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의 모양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어떻게 배웠어요? 1차 함수는 직선의 방정식, 그죠? 직선의 모양이라고 배웠고, 이렇게 가는 모양,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 배웠죠. 그 다음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 할 때 반비례 함수 이런 모양 갖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처럼 2차 함수도 모양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2차 함수도 모양이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양? 포물선의 모양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포물선이 있고 이런 형태의 포물선이 있다는 겁니다. 단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꼭지점을 기준으로 맨 아래 이렇게 나타내어진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한 모양의 그래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꼭지점 기준으로 위로 솟아있는 형태, 볼록한 형태죠.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 모양의 그래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떨 때 이런 모양을 갖고 어떨 때 이런 모양을 갖습니까? 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A라는 거예요. A. 어떤 식이 주었을 때 2차 항의 개수인 이 A가 결국은 뭘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한다. 알겠습니까? 모양을 결정하는데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모양의 그래프를 갖는다.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모양의 그래프를 갖는다. 포인트 잡는 포인트. 알겠습니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A가 결정하는 것은 이 모양이라고 하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딱 들겠죠? 요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 모양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모양을 폭이라고 하잖아요. 폭. 요 크기를 폭이라고 하잖아요. 요만큼의 크기,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해요? 폭이라고 하는 거죠. 폭. 그 폭을 결정하는 것이 또 뭐더라? A더라. 이 폭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A의 뭐에 의해서? 절대값에 의해서 결정한다. 즉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얘기죠. 그래프가 있으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얘가 y는 x제곱의 그래프라고 한다라면 얘는 폭이 더 넓으니까 대략 y는 2분의 1 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폭이 더 좁으니까 대략 y는 2x제곱의 그래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절대값의 표현 썼을까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또
또 모양만 다르지. 그죠? 위로 볼록이냐 아래 볼록이냐 이 폭은 어떻다?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뭘로 따진다? 절대값으로 따져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라는 모양의 그래프를 갖는 것을 항상 뭘로 결정한다? 이 A 값에 의해서 결정한다. 다시 한번 정확히 이거 되게 중요해요. A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폭과 모양이 결정된다. 알겠습니까? A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A에 의해서 그죠? A에 의해서 두 가지 결정돼. 모양과 폭이 결정되는데 모양은 A가 0보다 크면 즉 양수이면 뭐가 된다? 아래로 볼록한 거. 음수이면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되고 폭을 결정하게 되는데 절대값 A의 값이 클수록 그죠? A의 값이 클수록 좁아진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합시다. 2x제곱의 그래프일 때 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아하 얘는 일단 여러분들이 현재 알고 있는 건 뭐예요? A에 대한 것만 알고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걸 알고 있잖아요. 얘는 뭐라 생각해야 돼요? 아하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겠구나. 그 다음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있다라면 이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얘보다는 그죠? 얘보다는 얘가 폭이 더 넓다는 뜻이니까 얘가 Y는 2x제곱의 그래프라면 얘는 어떻게 된다? 폭이 더 넓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고 또 한번 또다시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있다라면 얘는 어떻게 된다? 아하 얘가 A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조금 더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그릴 수 있다라는 것. 그죠?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가 있다더라. 그럼 얘는 절대값이 얘보다 크니까 그죠? 위로 볼록하면서 얘보다 절대값이 크니까 더 좁아져야겠네. 이렇게 그려줄 수 있더라. 여러분들이 현재 요 정도만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A에 대한 것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식을 썼던 거에서부터 이제 출발할 거예요. 여러분들 모양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실질적인 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식은 일부러 수술합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시작해봅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양에 대한 얘기를 방금 드렸죠? 모양 여러분들 이제 찾아가세요. 모양 뭐가 돼? A가 1 플러스잖아요. 어떤 모양? 아래로 볼록한 모양. 그죠? 두 번째 모양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꼭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지점. 2차 함수가 중학교 수학의 꽃이라면 2차 함수의 꽃은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구할 수 있느냐, 꼭지점이 어디에 있느냐, 꼭지점 가지고 2차 함수에 대한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꼭지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꼭지점이 뭐냐? 일단 그래프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기준점 여기 딱 가운데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해요. 알았습니까? 이 좌표를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꼭지점의 좌표 뭐라고 읽어야 돼? 마이너스 3,1입니다라고 읽어야겠지. 이런 것들을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이 꼭지점이 딱 보면 보이는 게 아니야. 그죠? 제가 출발할 때 뭐 했어요? 시작할 때 꼭지점이 있는 식과 꼭지점이 없는 식으로만 구별하면 된다 그랬지. 현재 얘는 꼭지점이 있는 식이야 없는 식이야? 없는 식이지. 그럼 꼭지점이 없으니까 뭐 만들어줘야겠지. 꼭지점을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꼭지점 구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뭘 생각하면 돼? 2차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을 생각하면 되는데 살짝 형태는 틀려요. 왜? 거기에서는 는 0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y가 있는 거잖아요. y. 여기서 시작해봅시다. 여기서 시작하는데 일단 이거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하는 것은 하나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 패턴을 읽어내셔야 돼요. 얘부터 시작해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거의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의 반. 앞에 일단 개수가 1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개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제가 나눠 설명드릴 겁니다. 개수가 없는 경우에요. 그러면 x 이거의 반이니까 무조건 써줍니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제곱 바로 내려오셔야 돼요. x 마이너스의 제곱 알겠습니까? 바로 내려오셔야 된다고요. 이거의 반이 바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마이너스 기억하세요. 무조건 마이너스 이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얘가 어떤 값이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이거의 제곱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플러스 1 끝이야. 그럼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한 번 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라고 가정합시다. 무조건 x 내려오고 요거의 반 뭐가 돼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겠네. 이거의 제곱 무조건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9 마이너스 5 따라서 y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거에 대한 설명하고 제가 개수가 있을 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왜냐면 꼭지점의 좌표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 정리해드리고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럼 x 써주고 무조건 이거의 반 마이너스 1이겠네. 제곱 무조건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1 마이너스 1 따라서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꼭지점 좌표 어떻게 나타낼까요? 봅시다. 이 식에서 출발하는데 꼭지점의 좌표는 잘 보세요. 이럴 경우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p, q라고 얘기한다. 잘 보세요. 마이너스 p였는데 우리가 p라고 표현했다고. 무슨 뜻이라고 했어? 마이너스 p인데 p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뭐야? 부호를 바꿔준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 p인데 p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부호를 바꿔준다. 뭐의 부호? x의 부호. 얘는 꼭지점의 x 좌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x의 부호는 뭐가 된다? 부호를 바꾼다. y는 q가 그대로 왔네? 뭐라는 얘기야? y는 그대로 갖다 붙여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평행이동에서 제가 한번 설명하겠지만 꼭지점에서의 값들은 x는 부호 바꾸고 y는 그대로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x는 부호 바꾸고 y는 그대로. 즉 x는 부호 바꾸고 들어가고 부호 바꿔서 나오고 y는 그대로 갖다 붙고 갖다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꼭지점을 잡고 뭐가 될까요? x는 부호 바꾸고 y는 그대로 이해갔습니까? 요거 다시 한번 이거의 꼭지점을 잡고 뭐가 돼요? x는 부호 바꾸고 y는 그대로. 여기서 꼭지점을 잡으면 뭐가 될까요? x는 부호 바꾸고 y는 그대로.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지,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웠고요. 그럼 이것만 가르쳐주면 선생님 앞에 있는 거 어떻게 돼요? 해야죠.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고 합시다. 앞에 개수가 2가 있네. 무조건 2로 빼는 거야. 2면 2, 3이면 3,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 알았습니까? 그대로 빼는 겁니다. 그대로. 그럼 x제곱 인수분했다는 얘기야. 즉 2로 뭐 했다? 나누었다. 얘네들을. 알겠습니까? 2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2로 나누니까 x제곱이 남겠지. 여기로 뭐가 나와? 마이너스 2x가 남겠네. 그 다음 2 그대로 써주고, 잘 보셔야 돼요. 2 그대로 써주고, 아까 했던 거 똑같아. x에다 이거의 반, 마이너스 1의 제곱, 무조건 뭐라 그랬어? 무조건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1.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거야. 곱하기 2. 얘를 무조건 가져오는 거야. 곱하기 2를 알았으니까 패턴을 외우셔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이거 패턴 따르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이거 시간 걸리고 그러면 안 돼요. 바로 패턴 따라서 가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y는 2, x 마이너스 1의 제곱 계산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2겠네. 그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7.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 1, 마이너스 7이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한 번 더 갑시다. 분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마이너스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마이너스 3으로 빼내야겠지. 마이너스 3으로 뺐다는 얘기는 뭐라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다. 그럼 뭐가 돼?
3으로 나누면 플러스 2가 되겠지요. 플러스 7. 그 다음 마이너스 3. x의 이거의 반 플러스 1의 제곱. 무조건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1 곱하기 뭐 해준다고? 앞에 걸 무조건 가져와야 돼.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나오겠네. 플러스 3과 플러스 7 뭐가 돼? 플러스 10.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1,10. 그러면 분수있는 거 해봅시다. 똑같아요.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가정합시다. 잘 보세요. 2분의 1을 빼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야? 2분의 1로 나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어떤 수를 나누기 2분의 1 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곱하기 2분의 1 했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2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습니까? 역수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왜 이래요? 곱하기 1분의 2죠. 곱하기 1분의 1을 여기다 곱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았습니까? 2분의 1을 나눴다는 얘기는 이거의 역수를 여기에 곱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의 역수가 뭐예요? 2잖아요. 2를 여기다 곱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그 다음 2분의 1에 x 이거의 반 마이너스 3의 제곱 무조건 마이너스 3의 제곱 9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대로 가져오자고. 2분의 1 플러스 1 따라서 y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얘가 계산하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2분의 9겠네요.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지. 2분의 7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분의 7로 결정되는 겁니다. 꼭지점의 좌표에 대해서 잘 알았나요? 꼭지점의 좌표에 대해서 잘 알았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식을 가지고 꼭지점의 좌표를 다시 한번 좋아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잘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뭘 배운 거야? 이 식을 이 식으로 변형하는 과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y는 그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거 반이니까 그죠? 무조건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4 플러스 1 따라서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더라. 아하,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고? 2, 마이너스 3으로 결정됐다. 그 다음 3번 뭐라겠어? y절편을 한번 해보자고. y절편은 언제 했어? 우리가 y절편 언제 했어?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 즉 1차 함수를 하면서 했다고. y절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x가 0일 때의 y값 그죠? x가 0일 때의 y값 보세요. 0, 0 그죠? x가 0, 0 y는 뭐라고? 1 이해갔어? x가 0, 0 y는 1 즉 여기서 하나 정리된다. 뭐가? C는 뭘 결정한다? Y절편을 결정한다. 알았습니까? C는 뭘 결정한다? Y절편을 결정한다. 즉 Y절편은 1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고 이제 맞지? 그랬을 때 선생님이 1차 함수할 때 뭐라 그랬어? X절편, Y절편은 항상 뭐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으라 그랬습니까? 좌표로서 염두에 두어라. Y절편이 1이라는 얘기는 좌표로서 표현은 뭐라고? 0,1이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세 가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고요. 3번, 4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기억나세요? 제가 1차 함수할 때 함수의 3요소 뭐라 했어? 식, 그래프, 좌표였잖아. 그죠? 식, 그래프, 좌표. 식이 주어졌고 뭘 해야 되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겠지. 그 다음 좌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정확하게 보고 풀어야 돼. 일단 모양이 아래를 볼로. 그래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뭐부터 찍어야 돼? 가장 중요한 이 꼭지점을 먼저 찍으셔야 돼요. 2, 마이너스. 그죠? 여기가 x가 2고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2와 마이너스 3을 만나는 요 점이 꼭지점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 뭘 또 찍어야 돼? 순서가 있어. 꼭지점 y절편 모양을 보는 거예요. 꼭지점 y절편 모양 알았습니까? 꼭지점 y절편이 뭐야? 1이니까 이쯤에 찍히겠네. 얘를 지난다는 얘기네. 그랬을 때 뭐가 됩니까?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네.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1을 지나면서 똑같이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야 된다. 직접 식 하나가 주어졌을 때 이 세 가지를 찾아내서 직접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으면 2차 함수의 반은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의 반은 끝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 이차함수의 반을 끝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면 이 식의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졸 중요합니다. 졸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래프의 개형이 되는 거야. 지금부터 그래프 개형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은 뭐냐면 일반적인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주어졌을 때와 y는 a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이 그래프의 개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요. 그래프가 주어지고 이 그래프가 얘일 때 A값, B값, C값을 결정하세요 라는 게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가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는지. 일단 얘를 갖고 놀게요. 봅시다. 이 A는 아까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A는 뭘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한다. 아하,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무조건 뭐겠어? 0보다 크겠네. 알겠습니까? C는 뭘 결정한다? Y 절편을 결정한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X축에 있어. 뭐란 얘기야? 플러스라는 얘기. 선생님 B가 뭘까? 요거가 돼버리네. B가 뭘까? 요거 돼버리네. 잘 보세요. 이건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동 우위라는 방법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꼭지점이 자동 우위다 라고 하면 꼭지점이 좌 왼쪽에 있으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무조건 뭐와 똑같다? A와 같다. B를 결정하는 거야. B를 결정하는 건데 꼭지점의 좌표가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같다. 뭐와? A와 같다. 그렇습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얘처럼 오른쪽에 있으면 이 뭐다? 다르다. 같을 똥 다를 이래 쓰는 거야. 알았어? 뭐와? B는 A와 A를 기준으로. 즉 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다르다고. 뭐가? B가 A와 다르다고. A가 크다면 B는 무조건 작다로 결정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동 우위 기억하세요. 의외로 이거 여러분들 따락따락 많이 써먹습니다. 알겠습니까? 자동 우위 알았습니까? 자동 우위 뭐? 꼭지점의 좌표가 왼쪽에 있으면 B의 값은 A 값과 자동 같다. 그죠? 우이는 뭐가 돼요? B의 값은 꼭지점 좌표가 오른쪽에 있으면 B의 값은 A 값과 다르다 이런 거예요. 반대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동 우위.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꼭지점 좌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꼭지점이 여기 있어. 그랬을 때 A는 뭐가 돼요? 위로 볼록이니까 0보다 작겠네. 그럼 B는 결정할 수 있겠다. 좌동 왼쪽에 있잖아. 그지? 왼쪽에 있으니까 같다. A와 같다. 당연히 C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0보다 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동 우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우위 써놓으세요. 자동 우위. 그 다음 이거 봅시다. 여기에서는 이 마이너스 P 합 Q가 항상 뭘 결정한다? 꼭지점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뭐가 돼요? 이 식에서의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P, Q겠죠?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래프상에서의 꼭지점의 좌표는 X는 얘, Y는 얘겠네. 그죠? 그럼 X는 뭐란 얘기야? P, Y는 뭐란 얘기야? Q 이렇게 되겠네. 근데 P가 뭐래요?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겠지? P는 0보다 크다. Q는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작다. 아, A는 이제 다 알아야겠지. 아래로 볼록 0보다 크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연습해봅시다. 요렇게 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일단 A는 뭐가 돼요? A는 위로 볼록이야? 0보다 작아요. 그죠? B는 어떻게 돼? 꼭지점의 좌표가 오른쪽에 있네. 우이잖아. 맞지? 뭐라? A랑 다르다. C는 Y절편 요 밑에 있네. C는 0보다 작다로 결정되겠죠? 보겠습니다. 오, 아까 했던 거네.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그냥 할까요? 요거는 합시다. 똑같이 그냥 합시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도 A는 뭐야? 위로 볼록이니까 0보, A가 위로 볼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A는 0보다 작다.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P, Q더라. 근데 꼭지점의 X 좌표는 여기 있네. 그죠? 0보다 크더라. 그죠? P는 0보다 크더라. Q는 여기 있네. Q 여기 있네. 그죠? 여기는 P가 되고 뭐가 돼요? 0보다 크더라. 그래서 Q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A, B, C의 값과 A 값과 P 값과 Q 값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의 모양만 보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거, 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이차함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이고요. 아까 얘기한 그래프, 그다음 그래프,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평행이동이다. 뭐 평행이동에 대해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많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평행이동 관련된 걸 시험 문제 이차함수 내에서 출제를 안 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학교는. 잘 보세요. 평행이동. 평행이동은 뭐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꼭지점을 좌표할 때. 꼭지점을 좌표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마이너스 P인데 P가 됐다는 이유 뭐라 그랬어? X는 부호를 바꾸고, 그죠? 바꾸고, Y는 그대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평행이동도. 그럼 평행이동이 뭐냐? 평행이동이 뭐냐? 평행이동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평행이동은 그래프의 이동입니다. 그대로 그래프 이동하는 거예요. 즉,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어.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인 이 그래프가 그대로 폭과 모양은 그대로 옮겨 다니는 거야. 옮겨 다니는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고 왜 이래. 제가 컴퓨터에서 쓰기 그대로 옮기는 거 보여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래프의 모양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4가 되고 얘가 5가 됐다 가정하겠습니다. 요 그래프가 그대로 옮겼으니까 제가 그대로라는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아 그대로야 그대로야. 뭐가? 모양과 폭이 안 변했다고. 모양과 폭이 안 변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A 값이 그대로라는 뜻이겠죠. 이해 갔습니까? A가 항상 뭘 결정한다? 폭과 모양을 결정한다. 그런데 폭과 모양이 그대로야. 폭과 모양이 그대로야. 뭘 뜻해? A 값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만 변한 거야? 뭐만 변한 거야? 뭐만? 꼭지점의 좌표만 변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평행이동 결국 뭐의 이동이야? 꼭지점의 이동이라고. 평행이동은 결국 뭐의 이동? 꼭지점 이동이라고. 꼭지점의 이동. 그런데 어떻게 이동한대? X는 부호를 바꾸어서 Y는 그대로 이동한대. 알겠습니까? X는 뭐? 부호를 바꾸고 Y는 그대로라는 거야. 그러면 이 평행이동의 기준점은요. 항상 평행이동의 첫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첫 출발은 항상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얘가 이 꼭지점이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기본 사전 지식도면에서 제가 막 이렇게 썼어요. Y는 X제곱을 썼어요. 여러분들 이거에 이제 꼭지점의 좌표 아시겠습니까? 꼭지점의 좌표 생각해보세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잖아요. 뒤에 Y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없잖아요. 0이란 얘기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즉 Y는 X-1에 제곱하면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1,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Y는 X제곱 플러스 4라고 한다면 이 꼭지점의 좌표 뭐가? X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X는 0, Y는 4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얘는 꼭지점 좌표가 X에도 없고 Y도 없으니까 뭐라는 얘기야? 0,0. 즉, 이 그래프는 꼭지점이 0,0인 그래프가 이차함수의 그래프라는 거죠. 얘가 움직여가는 거라고. 항상 뭐가 바뀌지 않는다? 모양과 폭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라면 잘 보세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 그래프, 그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갖고 노는 거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죠? 이거의 그래프를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옮겨 볼게요. 간단하게. 얘가 움직이는 건데 얘가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부터 꼭지점 좌표가 뭐인 것부터 0,0인 것부터.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본 출발은 뭐라는 얘기야? y는 x가 1인 거잖아. 그죠? x 제곱부터 출발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어디로? 여기로 움직였다고. x축으로 x 봐봐. 2, 마이너스 3 됐잖아. 원래는 뭔데? 0,0인데 x가 0인데 어디까지 갔어? 2까지 갔겠지. x와 y가 0인데 어디까지 갔어? 마이너스 3까지 간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뭐라고 얘기해? x가 0이었는데 2가 됐어. x축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2만큼 간 거야. 그죠? 다시 내려왔잖아. 얼마만큼? y가 얼마만큼 내려왔어?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내려왔잖아.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했다.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x축으로는 2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준점부터 시작합시다. 평행이동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평행이동 했을 때 이 식의 평행이동은, 이 그래프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돼?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얘는 이 그래프는 뭐라고요? 이 함수식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꼭지점 좌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 없어서 구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의 꼭지점 좌표가 제가 만약에 2분의 3,5라고 가정합시다. 이건 3,5라고 가정할게요. 많이 이러지? 2분의 3,5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우리는?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분의 3, y축으로 얼마? 5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라고 말했었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평행이동이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쓴 거 뭐 썼어? 꼭지점을 잡고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행이동은 뭐의 이동? 꼭지점의 이동이라고요. 꼭지점 갖고 노는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지점의 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뭐가 써가는 거다? 꼭지점의 이동이다. 기준점은 뭐다? y는 x제곱이다. 알았습니까? y는 2x제곱이 시작됐으면 y는 2x제곱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y는 3x제곱이 시작됐으면 y는 3x제곱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다라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할 만한데, 그 선생님 이게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올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보세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만 나온다 그러면 내지도 않을 수도 있어. 너무 쉬우니까 않게 되면 그냥 평행이동은 꼭지점 좌표구나. 맞습니까? 꼭지점 좌표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쉽게 나오는 건 이런 거죠. y는 2, x-1의 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얘는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기준을 얘기한 거고, 이 그래프를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하세요라고 나온다고. 얘를 한 거야, 얘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거 x는 부호 바꾸고 y는 그대로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x는 뭐 하자고?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부호 바꿔서 나오고, 들어갈 때도 똑같이 부호 바꿔서 들어가자고, 이렇게. y는 뭐 하라고? 그대로 갖다 붙이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래프식 뭐가 돼요? y는 2, x,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5의 그래프식이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외우시면 되겠지. 이제 x는 부호 바꿔서 들어가고 y는 그대로 갖다 붙인다를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내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 제곱 마이너스 7의 그래프를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식을 구하세요. 평행 이동한 식을 구하세요. 여러분들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y는 마이너스 2분의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x축으로 마이너스 1에 뭘로? 플러스로 바꿔서, 부호를 바꿔서 들어가고, y는 5래요.
그대로 갖다 붙이자고요. 그대로 갖다 붙이자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x 플러스 6의 이거 색깔별로 나오네 이게. 제곱 뭐가 돼?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보세요. 원래 꼭지점의 좌표가 뭐였다는 거야? 원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에서 그죠? 뭘로 바뀐 거예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로 바뀐 겁니다. 결국 꼭지점 이동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축의 방정식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축의 방정식. 알겠습니까? 축의 방정식을 할게요. 축의 방정식. 6번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란 뭐냐면 이차함수 그래프의 특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형태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똑같이 가는 거 포개집니다. 똑같이 포개. 즉, 얘를 이렇게 잘라서 본다라면, 여기까지 잘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신다라면, 요만큼의 뭐가 모양과 폭이 똑같으니까 넓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하겠어요? 당연히 꼭지점을 기준으로 하겠죠. 여기가 만약에 3이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다라면, 이 축이라는 것은 뭘 지나? x가 3인 걸, 꼭지점이 3인 걸 지나고 있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반대로 딱 포개면 똑같아진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이런 유추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였어. 그러면 여기가 뭔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돼. 왜? 어차피 폭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보세요. 요거와 요게 폭이 똑같아야겠지. 여기가 3이라고 제가 했으니까 그죠? 3하고 여기 마이너스 이 두 칸 간 거다. 총 몇 칸 갔어? 5칸 갔네. 3으로부터 몇 칸 가야 돼? 5칸 가야겠네.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8.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축의 방정식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항상 뭐에서 기준을 한다? 꼭지점 좌표를 기준을 한다. 꼭지점에 뭐? x. 즉 축의 방정식이라고 머릿속에 딱 떠올릴 게 뭐가 돼? 떠올라야 돼. 정말 중요한 거야. 떠올라야 돼. 축의 방정식은 뭐와 일치한다? 꼭지점에 x 좌표와 일치한다.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니까 우리 2학년 때 배웠잖아. 2학년 때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 뭘로 배웠어? x는 하고 배웠잖아. 그치? x는 뭐가 돼? 여기서는 꼭지점에 x 좌표를 따라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2.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어떤 식이 있어? 어떤 식이 있는데 이거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7이라고 했어. 여러분들한테 이거에 축의 방정식은 뭡니까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을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축의 방정식 꼭지점에 x좌표를 따라가니까 무조건 x는 마이너스 5야라고 나와야겠지.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차함수를 하는데 축의 방정식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 나오지 않으면 못 푸는 거라고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외우지 못하니까 이차함수 축의 방정식이랑 많이 나오는데 뭐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이 포인트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함수 공부를 하면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놓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기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2차 함수든 모든 2차 함수든 1차 함수든 뭐 삼각함수든 뭐든 조건에 따른 무엇인가가 정리되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있으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해버리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문제에서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니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이거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1, 야라는 떠올라야 된다고. 이게 안 떠오르는데 무슨 이차함수 문제를 풀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지점입니다. 중요한 지점들. 알겠습니까? y절편 얘기했는데 좌표로 표현하지 못한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a에 대한 모양이 나왔는데 이건 a 값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 어떻게 문제를 풀겠냐고. 그런 것도 정리가 안 되니까 이차함수가 어려워요. 이것만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지나는 사분면에 대해서 정합시다. 지나는 사분면은 뭐 쉽지. 뭐만 하면 돼? 지나는 사분면 뭐만 하면 돼?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되잖아요.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지나는 사분면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죠? 지나는 사분면 뭐라는 뜻이야? 그래프를 그리세요라는 뜻인 거야. 이거는 어떤 문제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2차함수 관련된 문제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식이 주어지고 이 식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고르세요 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식을 주어지고 이 식 다음 오는 거 틀리고 잡으세요. 이 식은 뭐 이 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뭐 하라는 얘기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세요. 이 뜻이라고. 그래프 그렸잖아. 어딜 지나?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즉 y 절편을 왜 구하겠어? 디테일한 예를 찾아내려고 몇 사분을 지나는지를. y 절편 안 찾아내면 얘가 여기를 지날지 이 밑을 지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이 세 가지 조건을 무조건 찾아내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몇 사분을 지난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함수 공부를 하는데 그래프를 안 그린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X절편에 대한 얘기 해야 됩니다. 8번 8번째 이제 X절편에 대한 얘기 하는 8번째 X절편. 여러분들 이 X절편은 딱 얘기를 하면요, 이 X절편이 뭐와 연결되냐면 2차 방정식의 근과 연결이 됩니다. 그 X절편 2차 방정식이 근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적어보세요. y는 전 함수식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x절편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y가 뭐일 때? 0일 때 x값 y가 뭐일 때? 0일 때 y 0 써보세요. 이렇게 써주니까 헷갈려요? 그럼 0을 써볼게요. 뭐겠습니까?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 2차 방정식이잖아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결국은 x절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구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0이잖아. 어허, 인수분해 돼야하는데 안 되잖아. 뭐? 근의 공식 2a분의 4 마이너스 b니까 이거 이적을 따르면 안 되겠지. 처음에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b제곱 4, 4, 16 마이너스 4ac 4 따라서 얘는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돼요? 12니까 루트 12는 뭐가 돼? 2 루트 3 그죠? 2 루트 3 오, 약분 되겠네. 따라서 x는 뭐가 됩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런데 우리는 함수니까 얘를 뭘로? 좌표로 표현해야겠지. 함수니까 x가 뭐일 때? 2 플러스 루트 3일 때 y는 뭐? 0.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0.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3,0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어? 얘가 뭐가 되는, 얘가 뭐가 되는지 디테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X절편이라는 것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작은 게 이쪽으로 큰 길로 가겠지. 여기가 뭐가 돼? 얘가 2 플러스 루트 3일 것이고,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X절편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할까요? 아니라는 거야. 왜? 생각해보세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X가 만나는 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또 어떤 모양이 있겠어요? 이런 모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X가 만나는 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생각나시나요? 근데 결국은 제가 X절편이 뭐와 2차 방정식의 근과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을 할 때 우리 어떤 경우를 배웠어? 근이 항상 있다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근은 어떻게 그랬어? 2개인 경우가 있고 1개인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라고 했지. 그러면 봐봐, 얘는 뭐인 경우에서 근이 2개인 경우겠네. 그죠? 얘는 근이 없는 경우겠네. 그지? 근이 없다라는 얘기는 X축과 많은 점이 잡히고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결국 X절편이 없다 성립되는 겁니다. 연관돼요. 연관시키셔야 됩니다. 제가 2차 방정식 할 때 2차 함수가 연관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근이고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뭐예요? 이런 경우 X축에 접하는 꼭지의 좌표가 딱 있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얘처럼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X절편이 두 개고 어떨 때 한 개인 거 알까요? 했잖아, 여러분들. 했잖아. 뭐 판별식 D라고 해서 누군데 설명드렸죠?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두 개, 근이 두 개. 어허, X축과 만나는 X절편 두 개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 중근일 때 얘기했잖아. 근이 한 개라고. 그죠? 그럼 X축과 만나면 점의 좌표가 한 개라는 거잖아. 한 개. 그죠? 그래서 얘를 함수식에서는 얘를 뭐라고 표현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 중근이라고 표현했다면 2차 함수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접한다. X축에 접한다. 여기서 포인트가 생기는 거야. 이제 또 여기서 포인트가. 그러면 시험 문제 뭐가 나와? 다음 그래프 중 X축에 접하는 함수식을 찾으세요가 나오겠네. 그럼 여러분 뭐 찾으면 돼? 뭐 찾으면 돼? 아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되는 걸 찾으면 된다는 게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라면 X절편이 근이 없으니까 없어요 라고 정리가 되겠지. 포인트잖아. 얘 또 포인트잖아. X절편에서 X축이 접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돼? 아하, 얘는 중근을 갖는 거야.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거야 라는 게 떠오르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시험 문제 뭐가 나오고 있어? 이게 나올 거 아니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1X X 플러스 K일 때 얘가 X축에 접해요라만 나오는 순간 니들 뭐 해야 돼? 아, B제곱 마이너스 4C가 0 써야 된다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이고 뭐 4K가 되겠네. 마이너스 4K가 0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럼 뭐가 돼요? 4K가 1이니까 K는 4분의 1.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못 푼다고. 얘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X축 접한단 말이 몰라서 의미를 모르니까 나오면 다 틀려온다 그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이것만 알면 그냥 산수 문제잖아. 얘가 이거라는 것만 알아도 B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라는 것만 알아도 그냥 산수 문제. 알겠습니까? 뭘 해야 된다? 너의 너의 계속 말하지 마. 뭐 해야 돼? 뭐 외워야 된다고. 개념을 외워야 되고 의미를 외워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X 증가, Y 증가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이 공간 좁아가지고 좀 지워야겠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 쭉 한 명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단 좀 지울게요. 그러면 X 증가, Y 증가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요거는 계속 놓으면서 제가 설명을 좀 뚝뚝 드려야 돼서 안 지웠어요. 잘했죠? 보겠습니다. X 증가, Y 증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1차 함수 했을 때 제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어?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라겠지. 항상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정해놓은 규칙이라고 했잖아. 알았습니까? 왜? 어떤 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고 어떤 놈은 오른쪽 왼쪽 가면 그래프 모양과 해석이 다 틀릴 거냐.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그대로 볼게요. 이 그래프를 많이 또 내볼까? 꼭점을 잡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꼭점을 찍고 Y절편을 찍고 그래프의 모양을 보라고 했죠. 이렇게 됐다고. 그래프 사실은 포물선이 돼야 되는데 제가 대충 그린 거예요. 라고 했을 때 X 증가, Y 증가는 뭐냐면 X 증가라고 왼쪽부터 읽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X의 값은 내가 그래프 여기 있다 그러면 보세요. X의 값 여기서부터 쭉쭉쭉 늘어나면서 거 아니야. 그죠? 그래, X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그죠? X는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커져가고 있고. 그죠? Y 값은 점점 이 그래프 따라서 움직이잖아. 그래프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항상 뭐의 움직임이야? Y 값의 움직임이야? X 값은 정해졌잖아. X축으로 쭉 가는 거 정해졌다고, X 값은. Y 값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즉, 그래프는 뭐의 움직임이야? Y 값의 움직임이야. Y 값의 움직임. 알겠습니까? 그래프를 이해할 때는 뭐로 이해해야 돼? Y값의 움직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러면 X는 항상 증가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왜? 왼쪽부터 읽으라는 뜻이야. X가 감소할 때는 이런 표현 자체는 없다고. 그래서 X가 증가할 때는 표현만 있는 거야. 왜? 왼쪽부터 읽으라 이 뜻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읽으면 얘는 쭉 내려오겠지. 쭉쭉쭉쭉 감소하다. 여기 지점에서 서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지. 그치?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여기 딱 서서 여기까지 딱 내려오다 여기서 딱 멈추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어디를 기준으로? 꼭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그죠? 꼭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잘 보세요. 쭉
축의 방정식인 얘를 기준, 꼭지점을 기준으로, 맞죠? x축의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감소, 여기서부터는 증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x가 증가할 때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x 구간을 한다고. x값의 구간 아니면 x값의 범위 이런 걸 한다고. 구간이나 범위나 똑같은 말이지. 그러면 뭘 따져라? x값을 따져라. x가 뭐일 때 2를 기준으로, x가 뭘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맞죠? y가 감소하는데 여기까지 감소하잖아요. 뭐가 돼? 2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데 뭐가 되겠어? 작다잖아. 선생님이 수직선을 이해할 때는 무조건 왼쪽은 작아요, 오른쪽은 커요잖아. 2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뭐가 돼? 작아, 요가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x가 증가할 때, 맞죠? x가 증가할 때밖에 없어. 감소할 때 생각도 하지 마. 감소할 때는 안 쓰잖아. y가 뭐 하는 거? 증가하는 x값의 범위. 뭐가 돼? x가 무조건 2를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고 있잖아. 2를 기준으로 뭐가 돼? 2를 기준으로 왼쪽은 다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미안해. 오른쪽은 다 올라가고 있어. 오른쪽은 다 올라가고 있어. 이제 오른쪽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가 돼? 크다가 된다고.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뭐가 돼? 얘들 결국 뭐야? 꼭지점에 x좌표를 기준으로 따진다는 뜻인 거잖아요. 꼭지 x좌표를 기준으로, 알겠습니까? 따져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y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어.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가, 잘 보세요.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일 때 x가 증가하고 y는 감소하는 x값의 구간 찾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하면 돼, 안 돼? 선생님이 b도 모르고 c도 몰라요.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그대로만 하면 돼. 꼭지점표가 2, 마이너스 1이고, 그죠? 얘가 뭐라고 돼 있어? 플러스 2잖아, a가. 아래로 볼록할 거 아니야. 어떤 형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를 기준으로, 맞죠? 꼭지점표 2를 기준으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니까 y가 감소하는데 여기 감소하고 있겠네. 즉 얘를 뭐가 돼? x는 2보다 작은 데서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걸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는 좀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 놓으셔야 어떤 게 주어져도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x 증가, y 증가라는 것은 뭐에 따라서? 그래프에 따라서 가는 거고, 그 기준점은 뭐가 된다? 꼭지점에 x 좌표다라는 것만 알아도 이런 거 그냥 풀려고 b가 뭐에 c가 뭐에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래프 해석 한번 할까요? 이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해석이 편해버리잖아. 그냥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 되어 있어. x가 증가, y 증가 어딥니까? 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x는 5보다 큰 데서, x가 5보다 큰 데 여기잖아. 여기 뭐가 돼? 내려오고 있잖아. 그죠? 그럼 뭐가 돼?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해요. 그 다음 x가 5보다 작은데 왼쪽이잖아.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있잖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그럼 뭐가 돼?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 꼭지점에 x좌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꼭지점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꼭지점에 뭐가 계속 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x축 대칭, y축 대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x축 대칭, y축 대칭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0번 할 차례죠. x축 대칭, x축 대칭. 말 그대로 그래프가 있어. 그래프가 딱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 이따가 가정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x축 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x축을 기준으로 얘를 딱 이렇게 접었어. 여러분 대칭 한다 얘기 들었잖아요. 초등학교 다 했잖아. 접었을 때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죠? 그런 것을 x축 대칭이라고 하잖아. 그죠? 합동되게 그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변화 상태를 한번 볼게요. 물론 이 폭도 똑같아야 돼요. 제가 잘못 그린 거고. 이해하세요? 3,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얀 그래프가 x축 대칭에서 내려온 게 빨간색 그래프인데 결국 꼭지점 잡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잘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 당연히 3은 안 변했겠지.
그죠? 얘는 여기가 2라면 똑같이 2가 내려와 있겠지. 그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됐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었어요? y절편. 여기가 만약에 3이었다 할까? 여기가 4였다 가정 합시다. 여기 뭐가 되겠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네. 이해갔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가?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인데 또한 위로 볼록이 되어버렸네. 그죠? 따라서 잘 보셔야 돼요. X축 대칭이라고 하면요, 이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 그래프에 의해서 식을 변형시킬 줄 알아야 된다고요. 주어진 식을 X축 대칭했을 때 어떤 식을 갖겠느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변형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X축 대칭은 항상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요. 알았습니까? Y 대신 뭘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라고. 알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충 정리를 해보면 Y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 뭔가 여기 A 뭔가 있을 거야. 여기 A 뭔가 있어. 알겠습니까? A 뭔가 있는데 일단 없다 가정 할게요. 제가 신경 안 쓰고 하겠습니다. 그냥 되면 6x에 플러스 9가 나와서 이게 앞에 뭐가 있는데 제가 뭔지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됐다 합시다. 그랬을 때 보세요. 얘가 이거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디테일함을 떠나서 이거일 때 y 대신 뭘 대입한다고?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고요. 여기다가 뭘 대입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y를 대입하라는 거야. 이거에 x축 대칭을 구할 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네.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y는 하고 쓰는 거 없다고 우리가 씻을 때 이거 y는 써야 되잖아. y는니까 이 마이너스 없으려면 어떻게 돼? 다 마이너스로 나눠줘야 된다. 마이너스 1로 다 나눠줄 거 아니야. 그죠? 이걸 편하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편하게 뭐라고 얘기해? 얘들의 부호를 바꿔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 부호 바꿔주면 얘들의 부호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요 안에 있는 부호가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 x는 그대로잖아. x 그대로잖아. 그죠? 근데 x 꼭지점의 좌표, 얘의 꼭지점의 좌표가 잘 보세요 한번 3,2고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됐습니까? 3,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죠? 됐죠? 3, 마이너스 됐잖아. 그지? 그런데 뭐가? 얘가 바뀌었어. 뭘 뜻이야? 아래로 볼록에서. 그죠? 플러스인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바뀌어야겠지. 이게 같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즉 X축 대칭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돼? Y를 대신 대입하자. Y 대신 Y를 대입해서 정리하자.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떠들 거 없어요. 이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떤 식이 있겠어? 이런 식이 있겠지. 이것도 쉬워, 이것도 쉬워. 이런 식이 있겠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얘를 x축 대칭하세요. 뭐 하자고? y 대신 뭐? 마이너스 y 대입하자고. 그냥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겠네. 근데 마이너스 하기라고 안 되잖아. 우리는 y는 하고 정리해야 되잖아. 그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돼야겠지. 알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주어졌을 때 x축 대칭은 얘네들의 뭘 다 바꿔라? 부호를 다 바꿔라가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y가 되니까 통째로 그냥 마이너스가 돌리는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저 식을 갖고 놀아봅시다. 주어진 저 식 가지고 우리가 x축 대칭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말하는 거. 그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식의 x축 대칭은 뭐가 되겠어? y는 그죠? 뭐라고 썼을까요? 뭐가 썼을게? y는 뭐가 돼요? 뭐 다 바꾸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그죠? 이거의 꼭지점 좌표의 식은 얘가 되잖아요. 그죠? 얘가 되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한다? y는 뭐만 바꾸라? 요 앞에 있는 거. 마치 모양을 결정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얘는 건들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얘 부호를 바꿔줘라. 이렇게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있어? x 대칭이 있는 게 아니야. y축 대칭이 있습니다. y축 대칭. y축 대칭. 어떻게 되겠어? 다시 한번 보자. y축 대칭. y축 대칭은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가 4, 마이너스 2야. 4, 마이너스 2. 여기가 y축이네. 얘를 똑같이 적으래. 또 얘를 기준으로, 그죠? 얘를 기준으로 똑같이 적으래. 그러면 보세요. 요만큼은 요렇게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요렇게 되겠네.
그죠? 요거는 똑같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요렇게 되겠네. 이해 갔나요? 그렇게 된다. 그럼 어떤 변화인지 봅시다. 오, y절표는 그대로야. 변하지가 않았어. 여기가 뭐 5였다 가정합시다. 그대로야. 그지? 그러면 여기 있던 x 꼭지점의 좌표가 이쪽으로 옮겨갔네. 그죠? 그랬을 때 보세요. y는 그대로겠지. 마이너스는 그대로겠지. 뭐 이렇게 조금 올라가냐? 하여튼간 y는 마이너스 그대로겠지. 이렇게. 그죠? 그대로잖아. 그대로. x는 뭐가 돼? 4가 있었으면 4만큼 옮겨졌겠네. 그대로 옮겼으니까. 그죠? 그럼 뭐가 되겠어? 우리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아하! 꼭지점의 좌표가 원래는 이 그래프는 4, 마이너스 2였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꼭지점 좌표. 그죠? 그럼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 뭘로 바뀌었습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로 바뀌었어요. 결국 뭐만? 그죠? x만 바뀌었더라. 모양은 그대로라고. 그죠? 모양은 그대로야. 그럼 여러분 이제 떠올라야 돼. 아하, 만약 얘라면 이 a는 안 바뀌겠군. 그죠? 그래서 보세요. y축 대칭은 모양 안 바뀌었으니까 a는 안 바뀌겠군이라는 게 머릿속에 이제 떠오를 때가 됐다고. 알았습니까? y축 대칭이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는 뭐라고 정리하느냐? 식에서는 뭐라고 정리하느냐?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식으로 정리하자고요. 만약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랬을 때 내가 얘를 y축 대칭했다 라고 하면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다?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라. 뭐? 여기 x 있잖아. 여기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 그러면 y는 x 대신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1 대입하니까. 그 다음 x 대신 마이너스 2에다가 요 x 대신 뭘 대입하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냐? x 제곱이겠죠. 그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x가 플러스 2x가 됐겠네? 플러스 1. 그럼 확인해 보자고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뭐라 그랬어? 모양과 폭은 그대로. 당연히 얘가 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항상 뭘 결정한다? y절편을 결정한다. y절편을 결정한다.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다 그랬잖아. 그죠? 안 바뀌었다 그랬잖아. 그대로가 된다고요. 그럼 뭐만 바뀐다? 뭐만 바뀐다? 얘만 바뀐다. 얘만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 알겠습니까? 얘만 부호가 바뀐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저런 식이 있겠지. 저는 꼭지점 좌표가 주어진 식. 한번 볼게요. y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7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아까 뭘 했어? y축 대칭하려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라. 마이너스 x를 대입해라. 여기다가 x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y는 해보세요. x 대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됐어. 그지? 그 이렇게 써놓는 거 없었잖아. 마이너스 x 써놓는 거 없잖아. x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수분해 때문에 뭔가 했어. 맞지? 어떻게 했어? 얘를 마이너스 뺍시다. 그러면 x 플러스 3에 제가 이렇게 됐겠네. 플러스 7. 그지? 요 안에서 가로를 한 번 더 한 거야. 가로를 한 번 더 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제곱은 플러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대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7. 확인하셔야 돼. 뭐가 바뀌었나? 잘 보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야겠지. 당연히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3이 됐고 얘는 그대로야. 왜? 꼭지점 y좌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뭐만 바뀌는다? 꼭 y축 대칭에서 꼭지점 좌표가 주어진 식에서는 이 x 아래에 있는 것만 부호가 바뀌면 된다. 알았습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저랑 같이 정리하면서 합시다.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한 번 듣고 다 외우면 여러분 힘들 거 아닙니까? 뭐 해야 돼? 리와인드를 해가면서 계속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외우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설명 한 번 듣고 머릿속에 다 외워졌어. 이게 아니잖아. 이해를 하는 거다. 일단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 이해하시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y축 대칭 뭐라 그랬어? y축 대칭 하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그죠? 그러면 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y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그대로라 되죠. 맞지? 이거의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 y는 또 뭐가 돼? 여기에서 뭐만 바뀐다? 얘만 바뀐다.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인데요. 여러분 들으셔서 외우셔야 된다고요. 정리하면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 최대 최소. 오호! 요 최대 최소 웃깁니다. 이 최대 최소 정말 재밌습니다. 잘 보세요. 최대가 뭐고 최소가 뭐냐? 최대가 뭐고 최소가 뭐냐? 여러분들 최대값 최소값은 무조건 y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뭘? y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대 최소가 뭔지 보세요. 최대 최소는 일단 머릿속에 최대 뭘 기준으로 한다? y값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y값이라고 제가 아까 할 때 뭐가? 그래프는 무조건 y값에 대한 표현이에요. y값의 흐름이에요. y값을 나타낸 거예요. 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는 최대 최소를 뭘로 그래프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거잖아, 이거. 해봐. 이렇게 써. 이 그래프 한없이 가는 거야. 이렇게 한없이 가는 거야. 그러면, 아하,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써? 최대값, 최소값은 항상 y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y값은 그래프래. 그럼 한없이 위에서부터 한없이 내려와서 한없이 올라간다고 하면, 가장 큰 값은 저 위에 어디 있을 텐데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 그래프 상에서는, 이 그래프로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뭘 할 수 있어? 가장 작은 값을 알 수 있어. 한없이 내려와도 이밖에 없으니까. 그지? 뭐야, 이게 뭐야? 또 올라야지, 뭐야? 꼭지점, 그죠? 꼭지점. 즉, 여기가 5, 마이너스 4라고 한다라면, 이 그래프의 최대값을 내가 알 수 없으면 한없이 가니까 몰라. 최소값은 마이너스 4의 5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x가 뭐일 때? 5일 때. 이제 슬슬 감당을 될 텐데 내가 x가 5일 때 하는 순간에 뭐 갖고 노는구나. 꼭지점. 그 다음 그래프의 모양이니까 뭐 갖고 노는구나. a값 갖고 노는구나. 그래프 모양 갖고 노는구나. 즉,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얘는 한없이 내려갔다. 한없이 내려가는 거야. 최소값 알아 몰라? 모른다고. 뭐밖에 없어. 한없이 올라가도 여기라는 건 알잖아. 우리가. 그럼 뭐가 되겠어? 최대값은 뭐가 된다? 10이 된다. x가 뭐일 때? 2일일 때. 모양이 뭐일 때? 위로 볼록할 때 정리돼야겠지.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셔야죠. 뭐가? 아하! a가 0보다 클 때, 즉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는 최대값은 없다. 맞지? 단지 뭐만 존재한다? 최소값만 존재한다. 근데 그 최소값은 뭐가 일치하더라? 꼭지점의 좌표가 일치하더라. 즉 여기에서 보시면 x가 뭐일 때? 5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가 된다. 맞습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4가 된다.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위로 볼록한 거니까 아하, a가 0보다 작을 때 최소값은 없어. 최대값만 존재하는데 뭐가 돼? x가 1일 때 최대값 뭐가 돼? 최대값 10. x가 5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 x가 1일 때 최대값 10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똑똑한 공동 친구들 지금까지 저랑 수업을 했다라면 이 정도 감은 잡아주길 바랐는데 제발 제가 이걸 딱 늘렸을 때 머릿속에 딱 이거야 라고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7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떠올라야지. 머리에 뭐가? 아하! a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최대값은 없어. 최소값만 존재. 즉 x는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7입니다. 떠올랐다면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잘하신 거예요. 이게 떠오르셨다면 여러분들 2차 함수 다 끝내신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한다. 최대값, 최소값은 뭘로 결정한다? 그래프의 모양과 꼭지점으로 결정한다. 알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것도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소값이 x가 7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5a라고 함수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뭐가? 꼭지점의 좌표가 7, 마이너스 5분 나란히 떠올라야 된다고. 이렇게 안 떠오르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참수가. 얘를 떠들어대는 순간에 니들 머릿속에는 꼭지점은 7, 마이너스 5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까지 유추해내야 돼? 최소값이니까 아마 a는 0보다 크고 나까지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공부하는 친구들의 공부 방법이 돼야 된다고. 이제 수학하는 방법이 돼야 돼. 하나를 가르쳐주면 2개, 3개, 4개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수학 실력이 늘고 수학 성적이 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접하겠습니까? 결국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거 가지고 나온다고요. 다 이런 얘기 갖고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못 풀었어야 하는 문제가 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내는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친구들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의 개념을 알면 2개, 3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 그런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곧 수학 실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치역 이런 거 하겠습니다. 치역. 치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은 표현인데 제가 고등학교 과정을 염두에 둬서 여러분께 해드리는 거예요. 치역이라는 거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치역은 y값이라고 생각합니다. y값. x에 대한 만들어진 y값. y값은 뭐가 또 떠올라야 돼? 그래프가 떠올라야 된다고. y값 함수는 그래프 떠올라야 된다고. 알았습니까? 치역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y값. y값 하면 그래프. 즉 치역이라는 것은 y값의 범위를 얘기해요. y값의 범위. 제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프를 1,5라고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y값은 여기서부터 쭉 시작해요. 사실은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거잖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y값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데 결국 y값이 뭐에서 5에서 딱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 5를 기준으로 y값은 이 5를 기준으로 이 위로 한없이 올라가고 이 위로 한없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치역은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치역 y값은 5 위로 쭉 올라가고 5 위로 쭉 올라간다고. 이 5를 기준으로 위로 쭉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죠?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얘는 y값이 그래프가 보자고 와 올라갔다가 와 떨어지잖아. 맞죠? 쭉 올라가다 쭉 떨어지는데 결국 어디까지 못 아무리 올라가도 여기가 10인데까지 못 올라간다고. y가 10인 이상은 못 올라가잖아. 그대로잖아 다. 그럼 y값은 10보다 다 아래에 있겠네. 그죠? 따라서 얘는 y가 뭐보다 10보다 작거나 같다. 뭐라고 할 때? 치역의 구간, 치역의 범위야. 치역의 범위는 y값은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이거 딱 떠올라야 돼. 또 떠올라야 돼. 치역을 얘기하는 식으로 또 떠올라야 돼. 뭐가? 꼭지점의 무슨 값, y값. 그치? 꼭지점의 y값이잖아. 치역도 뭐와 똑같다. 꼭지점 y값과 일치하는데 모양이 위로 올라가면 그보다 작은 거고. 그죠? 아래로 볼록하면 그보다 위로 올라가 큰 거다라는 것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 여러분들 제가 치역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치역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뭡니까? 마이너스 3이고 그 y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하니까 위로 하나씩 올라갔겠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작다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뭐가 느껴져요, 여러분들? 제가 시작할 때 꼭지점의 좌표만 알아도 이차 함수는 반 이상을 한 거예요,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꼭지점을 다 갖고 놀고 있잖아. 꼭지점 놀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래프만 그릴 줄 아니면 또 반 이상을 한 거야.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주어진 각각의 식의 의미를 이 A라는 것은 모양과 폭을 결정한다. A가 0보다 큰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고 A가 0보다 작은 위로 볼록한 모양. A의 절대값에 따라서 A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점점 좁아진다. 그 다음에 이 C는 항상 Y절편을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투닥투닥 정리가 되셔야 된다고요. 그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참 맨날 어려운 거예요. 맨날 어려운 거. 이 얘기를 똑같은 이 얘기를 고등학교랑 또 하는 이유가 뭐야? 못하니까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또 한다고. 왜? 이걸 모르면 뭘 못해? 미분이고 적분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 또 이걸 모르면 뭘 못해? 삼각함수가 안 돼. 1차함수를 이해 못하면. 그러니까 중3 과정에서 끝냈어야 될 걸 고1에 올라가서 또 하고 앉아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공동 친구들은 중3 때 다 끝내버린다. 이거 고등학교 여행 가기까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한 번 듣고 몰라요. 정말로 한 번 듣고 힘들어요. 다 이해하기에는, 다 머릿속 외우기에는 어떻게 하자? 리와인드 시켜서 계속 여러분들이 알자.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다 끝내드렸을 때 여러분 스스로 이 식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1번, 2번, 3번, 4번 쭉 해나가면서 그래프 다 그려보고 x절편이 뭐고 y절편이 뭐고 그 다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할 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축의 방정식이니 뭐니 그 다음에 대칭 이동, x2 대칭, y2 대칭을 최대 최소까지 다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면 식 하나만 보고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다 정리할 수 있다. 여러분 2차원 다 끝냈다고요. 9일까지까지 다 끝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프에 대한 이해와 식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식이 주어졌을 때 그 식의 의미가 뭐고 그 식을 통해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고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갖고 이런 얘기들 쭉 해왔다고. 그죠? 그렇다면 지금은 그래프를 보고 식을 구하는 것, 어떤 조건을 보고 식을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얘를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것의 2차 함수식을 구하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식을 구하세요. y는 a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의 식을 구하세요.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번역되면 안 됩니다. 얘가 주어졌다 했을 때 얘는 어떻게 풀어요? 얘가 주어졌을 때 얘가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얘를 기준으로 푸시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풀어서 얘로 가져가시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A가 뭐예요? B가 뭐예요? C가 뭐예요? 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알겠습니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한번 해보자고요. 항상 여러분들은 공동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그대로 여러분 적용하시면 모든 걸 다 풀리게끔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현재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뭐? 꼭지점의 좌표. 그죠? 그 다음 뭐? Y절편. 시작하자고. 꼭지점 좌표, Y절편은 알아. 얘로 시작한다. 얘로부터. 그럼 Y는 그죠? A 모르잖아.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면 A 값이 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알 수 있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2,-3 Y절편이 얼마? 4라는 알 수 있어. 그지? 그런데 꼭지점이 2라는 얘기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가 나왔다는 얘기 여기가 뭐였기 때문이야.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우리가 2로 빠져나간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꽃을 y 값은 그대로 갖다 붙인다. 이 식이 성립된 거잖아. 어허, A만 알면 되겠네. 그래서 뭐가 주어진 거야? 얘가 주어진 거야.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Y절편이 4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 Y절편이 주어지고 X절편이 주어지면 항상 뭘로 이해하자? 좌표로 이해하자. 즉, 얘는 뭐 X가 여기 되니까 0,4잖아. 즉, 함수의 3요소 생각해야겠지. 식, 그래프, 좌표. 5의 좌표라고 그랬어. 좌표는 무조건 뭐 하라고 있는 거라 그랬어, 내가. 좌표는 무조건 뭐 하라고 있으라 그랬어. 대입하라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대입하라고 있는 게 좌표야. 식에다가 대입하라고 있는 게 좌표라고. 대입하면 돼. y가 뭐? 4. a를 구하라고 얘를 준 거라고. x 대신 뭐? 0 대입해.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제곱은 4야. 오호, 4a. 마이너스 3. 그럼 얘가 넘어가면 되겠네. 4a는 4 플러스 3. 근데 바로 갈 수 있잖아. 4 플러스 3. 따라서 4a는 얼마? 7. 오호, a는 얼마? 4분의 7. 오호, 끝났네. 이것을 원하는 식이라면 y는 4분의 7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아, a가 얼마? 4분의 7이에요. 잘 봐야 돼. 마이너스 p로 줄 수도 있고 플러스 p로 줄 수도 있어.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2인 거야. 따라서 얼마? p는 2. 그죠? q. 얘도 잘 봐야 돼. 마이너스 q가 줄 수도 있고 플러스 q가 줄 수도 있어. 그대로 따라가야 돼. 플러스 q가 얼마? 마이너스 3. 알았습니까? 시험 문제 뭐 나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Q를 구하세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얘를 어떻게 구해요? 아, 끝났다고. 얘 가지고 노는 거라고. 얘를 뭐 하면, 전개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얘를 변형한 게 얘라면 얘를 바꿔놓는 게 얘 거 아니야.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된다고. 따라서 얘를 전개합시다. y는 4분의 7에 x-2의 제곱 마이너스 3 전개해봅시다. 얘를 전개가 뭐가 돼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y는 4분의 7에다가 x제곱 곱셈 공식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3일 거 아닙니까? 따라서 y는 4분의 곱하는 거잖아? 4분의 7
x제곱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뭐가 돼요? 7x 곱하면 7만 나오네 맞지? 7만 나오고 7 빼기 3이니까 뭐가 되겠어? 플러스 4. 아하 얘가 뭐 A 얘가 뭐 B 얘가 뭐 C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A를 줬으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가 4분의 7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는 항상 뭘로 출발한다? 얘로부터 출발한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알겠습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겠네.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겠네. 아, 그래프 뭐 이럴까?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주어도 합시다. 어허, 우리는 뭐로 시작한다?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로 시작한다. 알았습니까? 예, 항상 이렇다는 게 아니라 요 모양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야. 뭘 찾아야 돼? 좌표 두 개를 찾아야 돼. 무슨 좌표? 꼭지점의 좌표, y절편. 그죠? 꼭지점의 좌표가, 그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5야. 그 다음에 y절편이 1인데 뭘로 인식하자? 좌표로 인식하자. 0,1. 끝났네. 그죠? y는 a는 몰라. x에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플러스 3이었다는 얘기. 오호, 꼭지점에 그거 갖다 붙이면 끝. 그죠? a만 구하면 되는데 이 a를 위해서 뭐가 존재한다? y절편이 존재한다. 이 a를 위해서 y절편이 존재한다. y 대신 1. 그 다음 x 대신 0 대입하잖아. 맞지? 0 대입하니까 0 더하기 3은 3, 3제곱은 9a. 그다음 플러스 5. 얘가 이항하면 되면 되겠네. 9a는, 뭐라고 합시다.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겠네. 그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9분의 4. 아하, 우리가 원하는 식. y는 마이너스 9분의 4에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5. 얘가 뭐? 얘가 a. 얘가 뭐? 마이너스 b. 얘가 뭐? q.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어떻게 나타내나요? 얘를 뭐 하자? 전개하자. 즉 y는 마이너스 9분의 4에다 이제 바로 하자 우리. 제곱하니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플러스 5 이제 되겠네요. 그럼 y는 마이너스 9분의 4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6을 곱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3, 2, 6, 3, 3, 5, 3분의 8 되나요? 3분의 8 그죠? 하나 그죠? 3분의 8x. 그 다음에 9, 9 약분되겠네.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 얘가 얼마? A. 얘가 뭐? 얘가 B. 얘가 뭐? C. 하나도 안 어렵다라는 거.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식을 정하는 건 이렇게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주어져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만 주어지겠느냐? 아니겠지요. 다른 게 또 하나가 주어진다고. 어떤 게? 요런 게 많이 주어져. 요즘에는 어떻게? 딱 봤더니 이렇게 주어져. 그 다음에 여기가 6 주어져. 꼭지점 좌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아하, 우리 친구들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라면 얘들의 의미를 파악해야겠지. 얘들의 의미 뭐가 돼? x 절편이잖아, 그치? x 절편은 뭐와 관련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관계있다. 2차 방정식의 근에서 우리가 x는 2, y는 4라고 x는 2 또는 x는 4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산다랬어? 아, x 대신 뭐가 2가 나왔다는 얘기 얘가 마이너스 2예요. x 대신 4가 나왔다는 얘가 마이너스 4예요.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똑같다고. 여기다 뭐만 써주면 돼? y만.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또 a를 몰라. a를 몰라. 근데 a잖아. a. 즉, 이 a를 위해서 또 뭐가 존재해? 어떤 하나의 좌표가 존재한다. 이렇게. 뭐가? y좌표. y좌표는 뭐라고? 6인데 0,6이라는 좌표가 존재한다고. 얘는 뭘 위해 존재한다? a를 위해 존재한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x좌표는 주어졌어. 얘는 무슨 뜻이야? 얘는 무슨 뜻이야? x가 2, x가 2 또는 x가 4라는 뜻. 즉 2차 방정식의 근과 같은 의미지만 우리는 함수수 똑같이 이용한다. 즉 y는 a는 모르고 x가 2라는 얘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고 x가 4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4였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A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존재한다? 또 다른 하나의 좌표가 존재한다. 얘는 Y좌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1,5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아까 좌표 따라가시면 이렇게 이씨 얘 대입하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좌표는 무조건 뭘? 대입하라고 준 거다라는 거야. 0,6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똑같이 A를 왜 존재하는 거니까 대입합시다. 그러면 Y가 6이 있고 보세요. X가 0, X가 0이잖아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라 되기잖아요. 뭐가 돼요? 8이잖아. 8A라는 얘기야. 따라서 A는 뭐가 됩니까? 8분의 6 되겠지. 그래서 4분의 3. 오호, 우리가 원하는 식은 Y는 4분의 3에 X-2, X-4라는 식인 거야. 이렇게 놔둬도 돼요. 서술형이 없다라면 이렇게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귀찮게 뭐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에서 A, B, C 값을 구하세요. 그죠? 또는 Y는 A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를 구하세요. 들어갈 게 없다. 우리는 얘만 가지고도 얘도 만든다. 일단 얘를 만들 수 있겠지. 총계하면 끝. 그잖아. 그러면 Y는 4분의 3에다가 할 수 있네. X 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더하니까 마이너스 6X 계산하면 플러스 8이 나왔고 Y는 4분의 3 X 제곱에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6은 뭐가 될까? 638에 마이너스 1분의 9 되겠네. 맞죠? 그죠? 계산하면 얘가 뭐가 될까? 오호 플러스 9 되겠네. 얘가 뭐야 A, 얘가 뭐야 B, 얘가 뭐야 C.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요? 얘를 꼭지점에 좌표 구하는 걸로 가면 되잖아. 그죠? 꼭지점에 구하는 거 가볼까요? 의당할까? 여기는 그럼 꼭지점에 구하는 거 공간이 좁아. 이쪽으로 가볼게요. 지웁시다. 지우고 가봅시다. 이쪽으로. 그대로 분수라서 어려워 보이나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보겠습니다. Y는 4분의 3에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에 플러스 6 하자고. 어떻게 하자고? 코드로 빼자. 4분의 3 X제곱인데 얘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 역수로 곱하는 의미. 즉 마이너스 2분의 9 곱하기 3분의 4 하라는 뜻이야. 3은 3 3, 3, 9, 2, 1은 2, 2, 2, 4, 마이너스 6이라는 뜻.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아. 나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역수로 곱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다음 플러스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부터 뭐 해? 4분의 3에다가 x, 요거에 무조건 반, 마이너스 3, 제곱, 무조건 마이너스 3의 제곱 9, 곱하기 얘가 튀어온다 그랬지? 4분의 3, 플러스 이제 끝났네. y는 4분의 3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계산되나? 4분의 마이너스 27 플러스 4분의 24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얘가 A, 얘가 P, 얘가 Q라고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 또 뭐 꼭지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까지 다 찾아낼 수 있겠지. 요거의 좌표를 찾은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요거 좌표를 찾으세요. 우리는 하시다고. 즉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제대로만 공부하시면 함수에서 어떤 문제를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해준 포인트에 따라서 다 나오잖아요. 답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그래프에 따른 식을 구하는 게 됐고 이제는 조건에 따른 식 구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건에 따른 이차함수 식 구하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게 이거겠지. 꼭지점의 좌표가 2,3이고 2,4를 지나는 직선의 지나는 2차 함수식을 구하세요. 졸쉽네. 그죠? 공동 친구들 졸쉬워요. 그죠? y는 a 모르잖아. 맞지? 모르고 꼭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뭐란 얘기 우리가? 플러스 1이었네. 그 다음 여기가 뭐였어? 플러스 3이었네. 그죠? 그랬을 때 2,4 얘는 왜 주어진다? a를 구하라고 주어진 거다. 그지? 뭐 하자? 대입하자. 그래서 y가 뭐? 4 x가 얼마? 2 2 더하기 1은 3이잖아. 3의 제곱은 9a 그죠? 플러스 3 그죠? a를 이항시키니까 3을 이항시키니까 9a는 3을 이항되면 마이너스 3 되겠네. 1 a는 9분의 1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식은 y는
9분의 1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끝났네.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구하세요. 뭐하라고? 전개해서 정리하라고. 끝. 알겠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 이런 것도 주어진다고. 이런 것도 뭐가 주어지냐면 뭐 이런 거야. 어떤 이차함수식이 있는데 축의 방정식이 뭐라고? 축의 원리식이 뭐라고? x는 1이고 그죠? x는 1이고 얘가 2,1을 지날 때 2,1을 지날 때 y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갖는다. b값과 c값을 구하라. 어허, 전형적인 문제네.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려야 된다 그랬어? 뭐가 떠올려야 된다 그랬어? 얘 가지고 늘 생각하면 안 돼. 아, 이 b는 어떻게 c를 어떻게 구하지? 생각하는 순간 바보 되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랬어? 절대 내 갖고 놀면 안 된다 그랬잖아. 축의 방정식 x는 1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순간 공동친구들 뭐 생각나야 됩니까? 아하, 꼭지점에 x 좌표가 1이 9는 이렇게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럼 해보자고요. y는 a는 주어졌잖아. 1이라고. 신경 쓸 거 없겠네. x 얘 x 좌표가 1이래. x 좌표 1이었던 얘기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이니까 x 좌표가 1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y가 안 주어졌으니까 내가 q라고 할게 그냥. 그죠? 그럼 뭐 결국은 q만 구하면 끝난다. 좌표가 주어진 이유는 뭐라고? q를 구하라고 주어진 거다. q를 구하라고. 뭐 하자? 대입하자. y가 뭐? 1. x가 뭐? 2 빼기 1은 1이겠네. 1의 제곱은 1. 그죠? 플러스 q. 아하, 얘는 또 공교롭게도 q가 뭐라고 나왔어? 0이라고 나왔어. 아,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여기 1로 하지 뭐. 여기 1로 하지 뭐. 재미없으니까 1로 합시다. 뭐 1 합시다. 그럼 되지 뭐. 그죠? 그럼 재미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뭐가 돼? q가 뭐가 나왔어? q가 뭐가 나왔어? 1. 그러면 q가 1이니까 아하, y는 x-1의 제곱 플러스 1로 정리. 그런데 우리 얘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뭐 하면 된다? 전개하면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1이니까 2겠네. 아하, 얘가 얼마? b, 얘가 얼마? c.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들. 절대 어렵지 않다고. 주어진 각각의 의미들, 조건들의 의미들을 다 파악해야 돼. 축의 방식 나오는 순간에 꼭지점 x 좌표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또 이런 게 있어요. 세 번째.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이차함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3을 갖고 2,4를 지나요. 이차함수식을 구하세요. 아하, 뭐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3이라는 란이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아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 9이라는 게 떠올라야 된다고. 무조건.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y는 a는 뭔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x 마이너스 1이니까 뭐가 돼? 플러스 1에 제곱 뭐가 돼? 플러스 3. 그 다음 얘를 준 이유는 뭐라고? a를 구하라고 줬다고. 뭐 하자? 좌표가 나와. 무조건 대입. 좌표 4. 그죠? y는 4. x씨 2 대입했네. 맞죠? 2 대입했네. 2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돼요? 3. 3의 제곱이니까 뭐가 돼요? 9a 플러스 3. 얘를 이항하면 되겠죠? 따라서 9a는 4 빼기 3이니까 뭐가 돼요? 1이겠네. a가 얼마? 9분의 1.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 a가 9분의 1이므로 9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었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물어봐도 전개만 하면 끝.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좌표 3개를 주는 경우가 또 있어요. 좌표 3개를 주면서 식을 구하래. 좌표 3개. 뭘 주느냐? 이 세 좌표를 지나는 2차 함수식을 구하세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번뜩하고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야 돼? 얘들에 대한 해석이 떠올라야 돼. 5,0 뭘 뜻한다? x 절편을 뜻한다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얘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 y는 a x가 마이너스 1 됐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 플러스 1 이게 바로 나와줘야 돼. x가 2라는 얘기는 뭐? 마이너스 2라는 뜻이다.
그 다음 A값 구하라고 뭐가 존재한다? 또 다른 좌표 하나가 존재한다. 대입하자고요. Y가 6. 그러면 X 대신 4 대입하고 X 대신 4 대입하니까 4 더하기 1이니까 5 곱하기 4 빼기 2니까 2 5, 2, 10 10A겠네. 10A. 따라서 A는 뭐야? 10분의 6 약분하면 5분의 3. 아하,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식은 Y는 5분의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더 라라는 얘기겠지. 얘를 전개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될 것이고, 그걸 또 꼭지점에 잡혀 나타내면 Y는 A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의 의미들을 하나씩만 파악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구하라고 주어져도 충분히 공동 친구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2차 함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2차 함수를 꼭 마스터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